70여 년 동안의 선거 역사 속에서 우리의 정치의식과 선거 문화 많이 발전해 왔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그동안 각종 규제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국민을 알 권리와 선거 참여, 나아가서는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 규제에 대해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검토해보고 올바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유권자와 후보자가 선거에 대해 올바로 알고 소통하기 위한 한국선거방송 선보기 특별대담.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입니다. 선거 규제, 과도한 부분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우영 법제국장님 모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거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예, 지난 시간에는 주최 시기, 방법, 내용, 비용 제한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런 선거 규제가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또 개선되어야 할 점은 어떤 것인지 이제 알아볼 텐데요. 현재 공직선거법상에 시행되고 있는 선거 규제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많은 부분들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그 정치의 발전 그리고 선거문화 발전에 좀 많은 규제를 두고 있는 현행 선거법이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은 좀 사실입니다. 법 제목도 좀 제정 당시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그 법 제목부터 그랬듯이 선거부정 방지에 아주 강력한 기능을 해왔었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좀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을 지금 다 성인은 입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선거가 혼탁할 당시에 선거 질서를 바로잡는 데는 강력한 기능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그 앙상블리처럼 구체제가 되어서 선거문화 발전에 질곡이 되고 있다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선거운동의 자유, 그 부분은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좀 제도가 개선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가 왜 중요할까요? 일단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공직 적격성이나 공약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게 필요한 것일 거고요. 반대의 측면에서 유권자의 측면에서는 알 권리 차원에서 자신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 그리고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서 꼼꼼히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부작용은 없을까요?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다 보면 상호 비방이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당연하겠지요. 어쩌면 비방의 문제, 또 허위사실 공표의 문제 그런 부분들은 참 깨끗하고 좀 합리적인 선거문을 가로막는 그런 행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도 이 비방 또 허위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번 대선 때도 그랬고 좀 가짜뉴스 같은 그 허위사실들이 좀 판을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허위사실 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죄 같은 부분들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좀 다소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거 사실이죠.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많이 확대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SNS도 선거운동. 그렇고요. 예, 많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말이나 전화 어떤가요? 그 부분이 아직 불편합니다. 이를테면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선거운동에 이런 표현이 나왔으면 거기서 딱 대화를 중단하고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다행히 이번 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 말로 하는 선거운동 또 전화를 위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지는 않에 대해서 여야간에 합의는 했거든요. 단지 그 부분이 아직 구체적인 법률 종류 절차로 좀 구체화되지 않고 지금 국회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인터넷이나 문자 이런 건 허용을 하면서 또 말이나 전화는 안 된다.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말이나 전화라는 그 선거를 상시 허용할 경우 어떤 선거의 과열 또 그로 인한 어떤 국론의 분열 같은 어떤
사회적 비용 낭비를 좀 당초에 입법권자들이 걱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군요. 근데 또 선거 때 보면 같은 옷이나 피켓을 들고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상도 제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선거 관련 신고된 일정 수의 선거 사무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네, 일반 유권자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만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그 선거 사무원으로 신고를 하다 보면 그 일반 유권자와는 다르게 어떤 피켓도 둘 수가 있고 옷도 입을 수가 있고 소품도 활용하면서 선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 어떤 특권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선거 범죄 또는 그 장기 법정형 3년 이상의 형을 범하지 않는다면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 구금할 수 없도록 그리 신분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그 선거운동을 모든 국민들에게 허용을 한다면 자기 스스로 의사표현에 필요한 그런 소품만 지니고 있다면 모를까 뭐 특정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대량 제작해서 뭐 배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좀 고려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선관위에서 특별하게 개선 의견 마련한 게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의 의사표현에 그런 필요한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자기가 운전하는 자동차 뒷유리에 난 누가 좋아요? 또는 자기 아파트 베란다에 난 누가 좋아요? 자기 스스로 의사표현에 필요한 그런 방법들은 좀 허용해 주자라는 그런 개정 의견을 우리가 작년 8월 25일에 국회에 개정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뭐 입법은 되진 않았습니다. 네, 선관위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로 나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 운동도 시기별로 제한을 하고 있죠. 오히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더 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선거일 180일부터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쇄물, 그런 시설물을 다 지금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을 표현의 자유 확대 차원에서는 이런 제한들도 완화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인쇄물이든 시설물이든 전부 하나의 기준, 결국 선거운동에 이르느냐 이르지 않느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훨씬 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인쇄물과 시설물이라면 정당의 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 활동도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그 관련된 조문들이 많은 그 헌법소원들이 걸렸었고 또 많은 국민들이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하면서 선거법 90조, 93조의 개정을 좀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선거법 90조, 93조 개선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각종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산악회라든지 종친회라든지 향후회라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치인 팬클럽도 선거운동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거법상 적용되는 법리가 사적 모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 팬클럽을. 물론 뭐 종친회, 향후회 같은 그런 경우에는 좀 혈연, 지연, 확인 같은 어떤 불합리한 정서를 자극해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될까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부분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정치인 팬클럽, 동호인까지 금지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봐서요. 그분도 작년에 저희 8월 25일 날 국회에 그 정치인 팬클럽 그리고 동호인 모임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자는 그런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상황인가요? 국회에선? 아직 지금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히 구성되어 있고 지금 심의 중에 있으니까 아마 좋은 결실이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선관위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점점 확대하자는 그런 분위기여서 조금 정치권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여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제가 평소 때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나라에. 네. 근데 그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일단 외국인이 그 선거운동을 금지한 시기는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대한민국 대표자를 뽑는데 외국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선출이 된다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보자의 배우자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분 풀려 있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 네. 뭐 경우 많지는 않을까요? 네. 그 경우는 당연히 할 수 없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그 후보자의 배우자라기보다는 후보자의 그 가족들, 아들, 딸들이 좀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입법권자는 어떤 그 선거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의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가진 나이, 쉽게 말하면 선거권과 그 연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세 이하의 그 어린 자녀들 둔 그런 그 후보자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런 그 친구들은 여전히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고, 또 가족간의 관계인데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아빠 또는 엄마가 선거에 출마했는데 참 자기 아빠 자기 엄마 찍어달라는 그런 말도 금지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가혹한 처사입니까? 근데 그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국회에 아들과 딸 자녀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좀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반장, 통장, 이장, 또 뭐 임원들 이런 분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직책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요? 교수님 지적대로 어떤 헌법이든 개별 법률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들, 이럴 때는 뭐 사립학교 선생님이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그런 신분에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이런 뭐 합헌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반장님들 같은 전국적으로 그분들이 한 49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까지 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승관위에서 어떤 개정 의견 마련하고 있는 게 있을지요? 그 부분도 그 반장까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좀 선거운동을 허용해 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부분도 작년에 국회에 개정의결을 제출하였습니다. 네, 많은 개정 의견들을 마련하고 있네요. 선거운동을 자유확대 차원에서 지금 선거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법제국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실상 후보자 등록 시기가 우리보다는 조금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독일의 경우에는 늦어도 48일 전에는 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 후보자 등록 시기 조정해야 될 필요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행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선거일전 한 24일 정도, 그리고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일전 한 20일 정도에 후보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물론 현재 예비부자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좀 워낙 그 짧은 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어떤 공직 적격성이나 자질, 또 그 공약을 알아보기는 좀 많이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가급적 후보자 등록 기간을 좀 당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작년에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을 선거일전 40일로 좀 앞당기자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국회에 개정의견으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후보자 등록 기간을 앞당기자는 문제는 뭐 우리가 학회나 이런 데 가면 늘 꾸준하게 나왔던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는 정말 개선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후보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론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요. 예, 제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선거방송토론 팀장을 오랫동안 맡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렇게 후보자 토론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후보자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제한할 게 아니라 평소 때도 이런 토론에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토론회 같은 경우는 뭐 비용을 그렇게 초래할 일도 없고 언론 활동의 자유이기도 하면서 또 유권자의 알 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좀 풀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선거방송 토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또는 언론기관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유권자의 측면에 있어서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한자리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후보자의 측면에서는 선거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평소 때 가지고 있던 정책과 공약을 후보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또 서로
논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분 일정 부분 그 선거운동 자유의 어떤 이중성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당이나 후자의 측면에서는 그 선거운동의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고, 유권자의 측면에서는 객관적으로 어떤 알 권리가 보장되면서 선거권 행사의 어떤 내실을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유권자들도 선거방송 토론을 시청을 하면서 그냥 볼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한 평가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선거방송을 보면서 후보자를 평가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오늘 이 대담을 진행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좀 교수님만 질문을 하시고 저는 답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형평성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그 후보자 추천 대담 토론회가 그 시청을 하면 유권자들이 꼼꼼히 후보자를 비교 평가하는 기회를 갖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교 평가할 때 점수를 부여하거나 뭐 서열화를 시킨다거나 웃음이한가를 매긴다거나 그런 걸 해가지고 공표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참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름지기 그 정책에 대한 공약에 대한 그 평가, 그 당연히 점수와 서열화, 등급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상식이 맞는 것일 테인데, 현행 선거법은 정책 공약에 대해서 비교 평가라고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면서도 점수를 매기거나 등급을 부여하거나 그런 방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선거 방송을 시청하라는 유권자 모두가 예산 전문가가 돼가지고 공약에 소요되는 그 예산 추계를 해야만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똑같이 한번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 토론회 말씀을 하시니 지금 우리가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다 보면 상당히 조금은 받아들일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또 우리 토론회에서 개선되긴 했지만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를 해서 하는 그런 미국의 토론회 상당히 재밌게 봤었고요. 우리도 일부는 실시하기도 했었죠. 예, 언론사별로. 그리고 또 독일의 경우는 후보자 토론회를 공동으로 시청하는 행사가 참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극장에서 모여서 무료로 극장을 임대를 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토론회를 같이 공동으로 시청을 한 다음에 토론회에 대한 평가를 또 합니다. 거기서 서열을 매겨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잘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이분이 잘했다고 생각한다. 토론회에 대한 토론회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의 외국 사례를 보면서 참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이 규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토론회는 그야말로 토론회로 끝나버리는, 그렇지만 또 서열화가 되다 보면 이게 또 본연의 그런 의미와 달리 또 다른 힘이 개입이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부작용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평가 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 그것 때문에 그런 규제를 좀 두고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열화 말씀하셨는데요. 서열화 시킬 경우에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그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그 어떤 선거에 부당하게 어떤 개입하기 위해서 급조된 단체가 나올 그런 우려도 있을 것이고요. 또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하는 방법에서 어떤 특정 후보자 특정에 유리하고 편향적인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체도 좀 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단체가 그런 비교 평가를 하고 공표를 하려면 그 언론기관들과 아마 공동을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나마도 그런 여러 가지의 편파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후보자들이 사람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배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네. 국장님, 마지막으로 선거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될지 한 말씀 해주시죠.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선거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국가 권력의 창설을 국민의 뜻에 맡기는 것이 바로 선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국민 뜻에 맡겨서 국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되려면 선거운동을 하는 측에서는 최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될 것이고 그 판단을 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문명 국가들이 직접 헌법에 보통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 비밀선거의 원칙 그런 것들을 명문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그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자유선거의 원칙 또한
헌법상 선거의 원칙이다라고 좀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이번 차제에 지금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좀 구성돼 활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자유선거의 원칙을 헌법에 좀 명시적으로 좀 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어떤 불합리한 규제, 선거에 대한 과도한 규제들이 정당화될 수 없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중의 안전을 위협한다거나 일상의 평온을 해한다거나 과도한 비용 지출을 조례한다거나 또 비방처럼 인격권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 그런 운동 방법은 여전히 좀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규제, 우리의 삶에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죠. 공정한 선거 문화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지 많은 검토와 또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권자와 후보자가 서로 소통하기 위한 한국선거방송 선보기 특별대담 세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